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 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새 여름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덥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막 계획하고 촬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 같고, 원래는 편하게 혼자 SNS에 글을 쓰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올리려는 용도로 유튜브를 찍은 건데, 의외로 막 댓글도 달아주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계기로 제가 찍은 영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원래는 찍고 나서 다시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아, 내가 뭐라고 말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다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말했던 말과 뭐 행동과 이런 것들이 너무 경솔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거나 뭐 남들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할 말 있을 때 쫙 찍어서 올린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더 뭔가 가볍고 경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에 찍을 때는 꼭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벌써 이렇게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또 집에 아무도 없고 해가지고 마음 편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맨입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 또 할 말이 생겨서 오긴 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나는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 제가 이 책은 작년 말에 읽었었어요. 작년 말에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책을 써볼까 도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못 썼지만 그때 이제 자존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 이 책을 구매를 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제가 그냥 서점에 가서 책을 골랐다면 이 책은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인간관계 뭐 이런 거보다는 자기계발 위주로 책을 사는 편인데 그때는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갖고 책을 써야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책을 골랐었죠. 그래서 이 책도 그런 계기로 사왔었는데 생각보다 내용도 괜찮고 해서 잘 읽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제목이 나는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약간 진짜 상처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이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뭐 저런 책이 있네 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거나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좀 마음이 멘탈이 여려진 상태일 때 이런 책을 꼭 집어들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집에 두고 원래 처음에 읽었을 때는 제가 마음이 단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맞네 이런 게 있네 라고 하고 읽고 말았지만 요즘 들어 제가 상반기에 굉장히 흔들릴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책꽂이에 꽂혀있던 이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혹시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이 책을 근데 다 읽진 못했고 그때 읽었던 거 바탕 플러스 조금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았던 이런 부분 위주로 다시 봤더니 그때 제가 읽었던 때와 지금 제가 이 책을 볼 때와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번에 느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어요. 지금 4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 라고 말하는데 상처받는 사람은 그 자신보다 타인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섬세한 사람의 경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과 그런 거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자신은 뒷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쌓이고 쌓여서 본인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언을 다룬 책이에요. 제가 이 책에서 좀 공감하는 부분을 집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맞아. 자아가 사라진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좀 여기서는 내가 뭘 상대방한테 해주고 나서도 이거 해줬는데 뭐 싫어하면 어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줬는데 기뻐했어. 기뻐했는데도 근데 진짜 기쁜 거 맞나 저 사람? 왠지 조금 이상한데? 그냥 좋아하는 척한 거 아닌가? 아, 내가 해줬지만 약간 진짜 속마음은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아가 사라진 상태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저자가 이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유체 이탈을 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몸에서 영혼이 분리됐을 때 유체 이탈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혼이 상대방한테 가버린 거죠.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가버려서 유체 이탈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럴 때는 막 즐겁게 있다가도 막상 이제 집에 들어오거나 혼자가 됐을 때 그 유체 이탈했을 때에 느꼈던 감정들이 막 몰려 들어오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상대방과 나 자신과의 거리감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랑 상대방 사이에 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딱 정해서 경계선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나도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거리감 적당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꾸 컨트롤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렸을 때 전학을 자주 다닌다거나 뭐 소중한 사람을 갑자기 잃은 경험 이런 경험을 했던 경우에 다른 타인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생길 수 있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부모님이 너무 간섭하거나 챙겨주시는 경우에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할 때 부모가 자꾸 그 선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상대방과의 거리 조절, 선 조절이 명확하게 긋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유착 관계가 또 부모님과의 유착 관계가 나와 상대방, 타인과의 거리감, 유착 관계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어릴 때의 경험이 좀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절을 잠깐 읽어보자면 제가 공감한 구절인데 대외적으로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사교적이라서 쉽게 친해지는데 거리가 훅 가까워지면 갑자기 냉랭한 태도를 보이면서 거리를 두는 패턴을 볼 수 있다. 실제 자신의 본래 성격과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의 차이가 큰 사람도 거리를 두는 방법을 고민한다. 자신의 본래 성격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데 사람들이 쾌활한 성격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격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이런 류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한 건데 제가 그냥 사람들이랑 제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주 접하는 걸로 이제 회사 생활을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과 편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재밌게 농담도 하고 그냥 가볍게 잘 지낼 수가 있는데 막상 그 사이가 조금 더 깊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조금 더 친해지고 친해질수록 제가 그 거리감을 조절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원래는 몰랐는데 오히려 이제 진솔한 인간관계를 맺게 될수록 제가 좀 더 주춤거리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많이 깨달아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시하는 것을 더 생각하면 오히려 그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에 약간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냥 나만 참으면 되고 내가 조금 그냥 배려하면 되지. 나는 굳이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는 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정말 상관이 없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태도가 상대방과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하는 데에 독이 된다고 이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안겨주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너가 원하는 걸 중심으로 더 제안하고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는 분들 자체가 아마 대부분 섬세하고 좀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다 보니 좀 우리 같은 저 같은 이렇게 상대방의 축에 더 집중돼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자기 욕심을 부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원래 자기 중심적 약간 그런 분들은 정말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독이 되겠죠? 근데 우리 같이 약간 타인의 축에 가 있는 사람은 내 욕심을 조금 부려야 그 축이 내 쪽으로 조금 오면서 중심 밸런스가 맞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 자신의 축을 되찾는 7가지 훈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가 I 메시지. 말을 할 때는 의식적으로 나는 이라는 주어를 붙여서 말한다.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릴 때도 마찬가지로 주어를 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90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 일부러 막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뭘 먹고 싶은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 나라는 거를 붙여서 해보자는 얘기를 하네요. 나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고 싶지? 나는 이 촬영을 마치고 뭐를 할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의사를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한다. 타인에게 떠밀리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할 때도 떠밀리듯이 생활한다. 생활 공간에서 자주 시선이 닿는 곳에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글귀를 붙여놓는 거래요. 타인이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이 갑자기 야 오늘 뭐 하자 오늘 뭐 술 한잔 하자 영화 보자 이러면 이제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이 순간에 뭘 어떡해요 편집 못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뭘 하고 싶은가 메모를 써서 가까운 곳에 붙여놓고 자주 확인하자는 거죠. 목이 완전 갔어. 세 번째,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조성한다. 이거는 일기나 뭐 블로그, 트위터 등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생각을 그런 거 글을 써보자. 내 생각을 마주하자. 명상하기, 러닝, 워킹, 요리하기, 목이 다 갔어요. 명상이나 러닝, 뭐 요리하기, 걷기 이런 것들이 혼자 조용히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쉬운 활동이고 네 번째, 천천히 식사를 한다. 음식 맛을 음미한다. 달다, 맵다, 맛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거는 국물 베이스가 뭘까? 해산물 베이스일까? 고기 베이스의 육수일까? 씹는 맛, 목 넘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나한테 집중하면서 느끼는 거죠. 다섯 번째, 영화나 드라마, 연극 등을 본다. 감정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영화를 보고 감동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무뎌진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여섯 번째, 부모와의 관계를 되짚어 본다.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등을 떠올려 본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내 역사를 글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다. 애써 기억을 막 떠올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시도해 본다. 이런 것들이 7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6가지라 했죠. 1, 2, 3, 4, 5, 6, 7, 7개 맞네요. 숫자를 잘못 얘기했나봐요. 이런 것들을 당장에 효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동안 실천해보면서 서서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외에도 이 책에는 좀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온 예시가 좀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다. 네. 하여간 예시가 조금 극단적인 경향도 있지만
그만큼의 하여간 나도 약간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저도 이 책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느꼈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나는 마음이 되게 튼튼해. 난 이런 거에 난 되게 중심을 잘 잡았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올해 들어 상반기 중에 많은 혼란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걸 느끼면서, 혹시 내가 이렇게 미숙한 뭐랄까 마음이 드는 것과 계속 감정적으로 힘든 것이 내가 상처를 받기 싫어서 좀 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가 자신을 방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연히 이제 회사 선배와 얘기하다가 알게 되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무심코 이 책을 딱 봤는데, 내가 지금 내 축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축에 서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자신의 축에 설 수 있게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에 더 집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거절 같은 것도 더 당당하게 해야겠고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잘 보내시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제가 목이 중간에 막 이랬는데, 그거를 편집을 아마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편집 툴이 없어서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거는 꼭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